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니카입니다. 네, 잘 계셨죠? 수능이 끝났습니다. 네, 수능이 끝났고 아이들 또 한 해 고생 정말 많았고, 이웃님들 또 후원자님들 아이들 혹시 수능 본 친구들이 있다면 정말로 좋은 결과 있기를, 마음으로 기도를 많이 할게요. 아, 좋은 결과 소식들이 막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작년 생각이 좀 많이 나서, 네, 아이들하고도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음, 결국엔 앞으로 그런 수능 방향이나 또는 뭐 IB 얘기도 나오고 또 막 이런 걸 보니까 제가 조금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좀 켰어요. 저는 해마다 겨울방학 계획을 12월에 세워요. 네, 세웠던 것 같아요. 그 아이들 키울 때 계속 그렇게 했었고, 12월부터 세워서 물론 못 지키는 날, 뭐 크리스마스나 뭐 이런 날도 있기도 하겠지만, 이제 뭐 고등학교 가면 뭐 그런 날의 개념이 없어지니까. 근데 이제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은 그래도 12월 달부터 세워서 어떻게 해야 약간은 그래도 약간 긴 느낌의 겨울방학을 지내지. 1월 달부터 한다 그러면 뭐 구정 지나고 뭐 신정 지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금방 또 2월 달이 오고 2월 달에 또 금방 짧게 끝나니까. 그래서 요지는 겨울방학 때 3개월을 정말 후회를 안 하려면 어떤 식으로 아이들과 계획을 잡아야 될까, 이 얘기를 조금 해드리고 싶어요.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부 방향이 앞으로는 이제 점점 더 두 가지가 될 것 같은데, 한 가지는 시험 공부, 한 가지는 수능형으로 뭔가 배경을 쌓는 그런 공부 방향, 두 가지로 계속 두 트랙으로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초등학생 때는 시험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어떤 그런 배경 지식을 쌓는, 어떤 이 아이의 어떤 내면을 좀 강하게 해주는, 그리고 생각, 사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넓혀줄 수 있고, 문해력이든지 그 다음에 뭐 영어 듣는 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읽는 능력 이런 것들을 길러줄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만들어주는 거, 그게 훨씬 더 초등학교 때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물론 현행 공부 부분도 있겠지만, 그 현행 공부는 정말 빈 구멍 같은 것들을 아이가 찾아서 혼자서 이렇게 메꿔보고 한 학기 정도의 뭐 선행 정도 하면서 아이가 공부 감정을 다치지 않게끔 계획을 짜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예비 6학년에서 이제 중학생 올라갈 때, 당연히 이제 영어 단어 이제 매일매일 루틴으로 외워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그것도 사실은 저는 현행 공부라기보다는 수능을 위한 영어 단어를 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중학교 거 먼저 외우고, 그게 다 익숙해지면 수능 거까지 계속 외우는 그런 것들, 루틴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중학교만 해도 그래도 중학교이기 때문에 이때 아이들이 많은 내용의 어떤 그런 교과서 이외의 것들을 읽어두지 않으면 고등학교 때 가서는 정말로 시간이 많이 없어서 못 읽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때도 저는 사실은 현행 공부와 배경을 쌓는 공부가 있다라고 하면 정말로 그냥 현행 공부는 시험 기간 때 위주로 많이 하고, 수능을 바라보고 쭉 진도를 나가는 그런 공부가 훨씬 더, 현행 공부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험 기간은 정말 한 2, 3주 정도만 딱 집약해서 시험을 위한 준비 딱 하고, 시험이 없는 기간 때는 계속 또 수능을 위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말하는 수능을 위한 공부는 뭐냐면, 뭐 고등학교 때 나오는 그런 단편 소설이든, 그 다음에 뭐 신문 읽기든, 그 다음에 뭐 영자 신문이든, 그 다음에 영어 듣는 거, 뭐 원서 같은 것들 이런 거, 영화 보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영어와 관련된 어떤 꾸준한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거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학교 때 이런 것들이 습관이 안 되고 습관을 왜 만들어야 되냐면, 쌓여야 되기 때문에 습관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근데 그게 만약에 안 되게 되면 고등학교 가서 고생을 하고, 중학교 때는 성적을 잘 받았는데 고등학교 가니까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해. 그런 이유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공을 쌓는 공부를 반드시 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잘못 생각하면 이쪽에만 너무 매달린다는 얘기예요. 진도 나가고 막 시험 공부하고. 중학교 때 성적이 중요하다면 정말 짧은 기간에 해서, 만약에 애가 90점을 받았어, 그럼 그 정도도 충분히 잘했어 라고 얘기해 주시고 넘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꼭 100점을 안 맞으면 막 난리가 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내공을 쌓는 공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후회하지 않아요. 네. 그거를 언제 하라는 거예요? 겨울방학 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예요? 겨울방학 때 해서 내공을 쌓아야죠. 그러니까 EBS에 가면 약간 고등학교 때 나오는 그런 소설들이 있어요. 단편 이런 것들. 중학교 때 나오는 소설들도 읽어도 되고, 그런 단편 소설, 문학 관련 소설들 읽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어 꾸준히 중학교 거 다 하고 고등학교 것도 다 하고 수능 단어 확장해서까지 한 3,000단어 정도는 계속 그냥 이제부터 시작이다 하고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루틴으로 안 해놓으면 그걸 그렇게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단어 외우는 거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루틴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 게 중학교죠. 고등학교 가서 이제 막 루틴으로 만들어서 이제 한번 단어 외워볼까 막 이러고 외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익숙하게 지금 당장 달달달달 몇백 개는 못 외워도 매일매일 하다 보면 이게 익숙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배경을 쌓고 내공을 쌓는 공부라는 거예요. 제가 말한.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막 진도 어디까지 나오고 막 이런 것들 하면서 막 아이가 감당하지도 못할 만큼 숙제를 내주면서 아이 생각은 하나도 없이 막 이렇게 학원에 질질질질 끌려가게 만들지 마시고, 공부는 하되, 수능을 바라보는 공부를 해야 되는 시점과, 그 다음에 잠깐 집중해서 현행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 시점. 이거를 반드시. 그러면 현행 공부를 시험을 봐야 되는 거 2, 3주 정도는 딱 그렇게 시험 공부 문제집 풀어서 문제풀이를 하고, 그 외에 모든 시간은 다 수능을 향해져 있어야 돼요. 중학교 때부터. 그 수능을 향해져 있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책을 읽고 영어 단어를 충분히 매일매일 외우고 영자 신문을 보고 원서도 보고 고전 소설도 읽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아이들이 평소에도 늘 해야 내공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내가 성적이 뭐 1등이 아니어도 고등학교 때 이 아이랑 이제 중학교 때 많이 안 싸웠기 때문에 엄마가, 그리고 아이도 그렇게 엄마가 닥달하지 않았어. 예. 닥달하지 않고 그냥 시험 때만 잠깐 이렇게 공부 자기도 했던 그런 느낌도 있어. 그럼 이제 아이가 중3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자기도 불안해요. 네. 그리고 한 번은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나 이제 열심히 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갖게 돼 있어요. 그게 중3 겨울방학, 봄방학 이 정도예요. 아, 이때 정말 고1이 중요하대, 막 이런 생각 다 아이들이 더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공부를 하되 그때는 이제 고등학교 진도 선행 체크해야 되고, 고등학교 시험 보는 거 내신 중요하니까 체크해야 되지만, 그때도 또 쪼개서 아이들이 수능을 향한 공부 정말 짧게 영어, 그러니까 영자 신문이라도 계속 읽고, 그 다음에 계속 뭐 영어 뉴스라도 듣고, 이런 것들 정말 짧게라도 계속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뉴스, 기사 이런 거는 왜 봐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나중에 면접 가서 물어보는 질문, 이슈, 이런 시사 상식,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할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중학교 때부터 습관이 되어 있던 아이들은 정말 별거 아니게 그냥 잠깐 시험 공부하다가 잠깐 휴식하면서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잠깐 습관이 돼서 내공이 이미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또 그냥 쑥쑥 읽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읽는 자체가 되게 수월해지면 국어 지문 뭐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때부터 고등학교 들어가서 보기 시작해도 아이들이 힘들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방향의 공부는 그런 거예요. 그런 방향을 초등은 초등에 맞게, 중등은 중등에 맞게, 고등은 고등에 맞게 비중을, 배율을, 초등 때는 이거를 조금 더 크게 하고, 배경 공부나 이런 공부를 당연히 더 크게 하셔도 상관이 없는 거죠. 얘는 빈구멍 메우기 이런 정도만 하고, 중등 때도 사실은 이런 배경이나 이런 거 위주로 하다가 시험 때는 잠깐 이렇게, 그렇게 아이들이 할 수 있게끔 꾸준하게 항상 공부는 고등학교를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공부를 하지 말고, 고등학교 때 도움이 되는 공부 방향으로 계획을 세운다면, 아이들마다 집마다 다 다르니까 제가 일일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는 못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고등학교 가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공부 계획의 방향성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제가 아까 영상에서 다 말했던 것들이고, 그것들이 어느 정도 진도만 나가는 공부에만 매몰되지 말고 이런 공부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가 정말로 내면이 강해서 수행평가를 치러낼 힘도 생기고, 그러면서 자신감이 나는 다른 애들보다는 나는 이런 면을 되게 잘해, 그런 자신감이 아이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해나가는 어떤 그런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슈라든지 뭐 어떤 우주 문제, 뭐 환경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아이가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자기 내면에 이렇게 누적시키고, 어떤 신문이라는 안에서도 그냥 이렇게 계속 나오고 하면서 또 반복이 되고 또 하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매일매일 무슨 시험 공부하듯이 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조금씩 조금씩 흥미있게 접할 수 있게 아이들한테 잘 호기심과 함께 아이들이 이거 이런 거야 라고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중고등학생 때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습관이 돼 있으면 저 같은 경우는 한 30분 정도만 하루에 딱 투자해서 신문을 본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네, 근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건 아니니까 어릴 때부터 이런 것들을 누적해서 내면이 강하게 되면 아이가 자기 스스로 필요성을 느껴요. 필요성을 느끼면서 이거 되게 중요한 거네 라고 자기가 느끼면 하게 돼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신문 얘기하면 제 거 홍보하는 것 같아갖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지만 제 채널이기도 하고 또 정말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같이 연계를 해서 말씀을 드려본 거고 뭐 꼭 뭐 제 그게 아니어도 뭐 많잖아요 여러분. 네, 그런 것들을 아이랑 꾸준히 읽게 하시고 아이가 꼭 이런 공부만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멀리 보고 대비를 하기 위해서 아이의 내면을 좀 채우기 위해서는 이런 배경 지식을 쌓는 공부도 진짜 중요하구나. 앞으로는 이렇게 투트랙이 함께 가져야 되는 게 지금도 사실은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겠죠. 네, 있겠지만 정말로 이제 그렇게 해야지만 아이들의 어떤 그런 고등 생활에 앞으로 바뀔 고등 생활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결론은 12월부터 아이들과 함께 계획을 좀 잡아서 어떤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계획과 그 다음에 이런 배경 지식을 쌓는 수능을 향한 도움이 되는 고등에 도움이 되는 지금 초등이어도 고등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하는 그런 공부 계획을 12월부터 해서 한 3개월 정도는 유지를 하면서 아이가 조금씩이라도 조금 더 루틴이 되고 습관이 되게끔 해주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 말씀을 드리고 뭐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뭐 영상을 찍어 달라 막 이런 말씀도 많이 있으신데 제가 또 신문 만들다 보니까 영상이 많이 막 생각만큼 막 이렇게 시간을 못 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귀한 시간 오늘 딱 조금 신문 만드는 거 잠깐 접더라도 말씀드릴 거는 좀 말씀드리고 가자 해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어요. 다음에 또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